2006년 5월 24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한 셰르파가 해발 약 3만 피트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3분간 서 있었습니다. 데스존에서 등반가들은 숨쉬기도 힘듭니다. 옆 사람이 옷을 벗는데 당신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25세의 락파 타르카이 셰르파는 모든 옷을 벗었습니다. 재킷, 부츠, 바지까지 모두 벗어버렸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용기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초모락마, 즉 여신이자 대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셰르파는 히말라야에서 가장 신성한 정상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요? 벌거벗은 셰르파와 결혼식 등 세계 등반가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세워진 가장 기이한 7가지 기록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면 당신은 탁구대 몇 개 정도 크기의 공간에 서 있게 됩니다. 이 고도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어서 몸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빠르게 사진을 한 장 찍고 어쩌면 기도를 한 번 올린 뒤 가능한 한 빨리 생사가 걸린 하산을 시작합니다. 정상은 머무르거나 축하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는 곳입니다. 하지만 2006년 5월 24일 락파 타르카이 셰르파는 전혀 다른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포르체 마을 출신 25세 등반 가이드 락파 타르카이 셰르파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몇 달간 고민했습니다. 그는 어드벤처 컨설턴트 탐험대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고도에서 자신이 하려는 일이 매우 위험하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락파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상에서 충격을 받은 동료 등반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락파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꺼운 다운 재킷을 벗고 이어 보온 바지, 내복, 부츠 등 모든 옷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락파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 3분간 서 있었고 등반 동료들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3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냉동고에서 옷을 벗고 3분간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냉동고가 해발 5.5마일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제대로 생각할 산소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기이한 기록 도전이 엄청난 논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락파는 이상한 기록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한 행동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에 대해 매우 무례하다고 여겼습니다. 네팔의 불교 셰르파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초모락마, 즉 여신이자 대지의 어머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숭배되어 온 성지입니다. 그리고 락파는 개인적인 명성을 위해 그들의 가장 신성한 산에서 완전히 옷을 벗었습니다. 네팔 산악협회의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가르마타는 여신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부가 등반 윤리 기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산의 네팔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락파는 행동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의 팀은 이 사건을 기네스에 제출해 기록 도전임을 시사했습니다. 여기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락파의 나체 정상 사진을 검색해보면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단 한 장의 사진만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락파의 행동으로 인한 수치와 분노 때문에 네팔이 다른 사진을 숨겼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락파가 3만 피트 고도에서 3분간 벌거벗었던 일은 등산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일도 충격적이었지만 마지막에 다룰 레딧을 분노하게 한 기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기록 보유자들은 훨씬 더 기이한 아이디어를 냈고 그로 인해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꿈꿔온 결혼식을 위해 몇 달간 준비하고 장소 예약, 가족, 친구 초대, 사진작가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2005년 24세 모니엠 울라파티와 23세 팸 도르제 셰르파는 특별한 날을 위해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두 젊은 네팔인 모니엠과 팸은 몇 주간 함께 등반하며 쿰부 아이스폴을 넘고 고산병과 싸우며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30일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동료 등반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충격에 휩싸인 모니와 팸은 마스크를 벗고 플라스틱 꽃 목걸이를 서둘러 꺼냈습니다. 추위로 감각이 없고 산소 부족으로 떨리는 손으로
뱀은 전통적인 붉은 신도르 가루를 모니 임에 바르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발 29,029피트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네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건 길고 낭만적인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겨우 10분 만에 끝났죠. 왜냐하면 데스존에 있을 때는 긴 결혼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상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다시 내려오지 못할 위험을 높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미 당신을 살리기 위해 과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절하지 않게 해주는 보조 산소 없이도 버텨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10분 동안 모니와 팸은 세계 정상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초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이 인생 최고의 등반을 막 끝냈다고 상상해보세요. 산소 부족으로 지쳐서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고산병으로 환각을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상 결혼식엔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니는 니와르 출신, 팸은 셰르파였습니다. 네팔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서 드문 조합이었죠. 네팔에서는 결혼이 같은 집단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알고 지낸 가족들이 중매합니다. 니와르 여성과 셰르파 남성의 결혼은 가족 갈등과 사회적 배척을 초래할 만큼 논란이 많았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의 결혼식은 사랑이 사회적 장벽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고 우리의 국제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결혼에 있어서 카스트와 인종에는 장벽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팸은 자신의 사랑이 오랜 사회 전통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산해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이 신성한 산을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팔 전역에서 비슷한 카스트 장벽에 부딪히는 젊은 연인들에게 모니와 팸은 사랑이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카트만두 등산 관계자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결혼식을 한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가 그 기록에 도전할까요? 경쟁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산 정상에서의 결혼식이 아무리 기이하게 들려도 적어도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 기록 보유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31세 라트네시 판데이는 특별한 임무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등반가들은 정상에 오르면 승리의 함성, 기도 또는 살아남은 안도감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라트네시는 다른 계획이 있었고 첫 시도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여정엔 잠깐의 우회도 있었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영상 선공개에 독점 투표를 원하신다면 파트런에서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만나요. 해발 29,029피트, 이른 아침 시간에 마디아 프라데시 출신의 이 등산가는 몸을 굳게 다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평범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국가인 잔 가나 마나를 부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에서 완전한 국가를 부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탁구대 몇 개 크기의 정상에 서 있는 거죠. 주변에 바람이 거세고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 숨쉬기 힘든 지친 등반가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이 남자가 인도 국가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콜로라도 14,000피트 산 정상에서 킬트 차림 등반가가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걸 본 적 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보다 더 놀랍네요.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절 사이사이에 산소를 보충해가며 라드네시는 세계의 정상에서 완벽한 애국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추위와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라드네시는 자나 가나 마나의 모든 구절을 끝까지 불렀고 동료 등반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애국 공연에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유는 라트네시가 두 번째 도전이었고 첫 번째 시도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 라트네시는 해발 22,000피트까지 등반 중 네팔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8의 지진은 대규모 눈사태를 일으켜 에베레스트에서 2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라트네시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도 같은 환경에서 산에 갇혔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시신이 계속 수습되는 와중에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더 안전한 취미를 찾으라는 우주의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만으로도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를 영원히 떠나게 만들었겠지만 라트네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해를 더 열심히 훈련하고 끊임없이 기금을 모으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준비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세계 정상에서 인도의 국가를 부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로 돌아가기 위해 150만 루피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대부분의 사람일 연치 수입보다 많은 돈을 빌렸고 등반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나라 국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트네시는 국가를 부르는 것이 위험한 하산에 필요한 평온과 힘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영적인 순간이었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기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감을 주든 이상하게 느껴지든 그 헌신은 존경스럽습니다. 누가 에베레스트 원정을 음악 공연을 위해 계획하겠습니까? 에베레스트 등정을 음악 공연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여도 다음 기록 보유자들은 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도전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생일이 같고 종종 관심사도 비슷하며 때로는 같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인도 출신의 21살 자메 타시와 룽시 말릭은 쌍둥이의 유대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013년 5월 19일 이 일란성 쌍둥이들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완벽한 협력이 필요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두 자매 중 한 명만 실수해도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죠. 대부분의 등반팀은 정상 등정 시 안전상의 이유로 흩어집니다. 더 빠른 등반가들은 기다리면서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올라가고 느린 등반가들은 고지대에서 탈진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산병. 데스존은 등반 파트너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쌍둥이 자매들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등반 내내 함께 있을 것이었고 산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인 데스존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정확히 같은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해발 26,000피트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죽어가는 듯하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폐는 희박한 공기를 헐떡입니다. 모든 순간이 물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한 발씩 내딛는 데 집중해 다른 생각을 못하지만 이 쌍둥이들은 모든 것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산소 공급, 식사, 음료, 장비 교체 시점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한 자매가 너무 빨리 가면 다른 자매는 뒤처져 저천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이 고산병으로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데스존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잠깐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에베레스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들은 남성 중심 문화에서 큰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은 남자 일이고 여자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4년간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4년간 몰래 훈련하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막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쌍둥이 원정을 위해 금 장신구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며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인도 문화에서 여성의 금 장신구는 평생 저축이자 비상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쌍둥이에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등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든 못하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에베레스트에 가기 전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웠고 혹시 돌아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 부모님 옷장 뒤에 편지를 숨겼습니다. 쌍둥이는 부모님의 희생과 응원에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할 기회도 원했습니다. 그만큼 쌍둥이는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결국 해냈죠. 2013년 5월 19일 타시와 룽시 말릭은 역사상 최초로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쌍둥이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등반에서도 완벽한 호흡을 유지했죠. 그날 정상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산소 부족에 지쳐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데 갑자기 똑같이 생긴 두 여성이 함께 사진을 찍는 걸 보게 됩니다. 고도가 높아 환각을 본 것 같지만
이 쌍둥이들은 같은 의지로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업적을 이룬 후 이 쌍둥이들은 각 대륙의 최고봉인 세븐 서밋을 모두 완등했습니다. 심지어 북극과 남극까지 스키로 횡단했죠. 이들은 탐험가 그랜드슬램을 완주한 최연소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첫 등반과 마지막 등반이 세계 기록을 세운 모험가의 경력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세우는데 팀워크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에선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2017년 아일랜드 등반가 로리 매큐는 아마도 가장 느긋한 세계 기록 도전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사진을 찍고 기도할 때 로리 매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몇 주간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을 등반했고 작은 방 크기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주변엔 숨가쁜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바람은 당신을 넘어뜨릴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 몸을 가누며 손가락이 마비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사진 몇 장을 찍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걸린 하산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초를 세고 있습니다. 내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혼란과 위험 속에서 로리 씨는 프리스비를 꺼내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정상에 선 이 남자는 역사상 최고 높이에서 프리스비 던지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더 황당하게 만드는 건 로리 씨가 이 프리스비를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직접 들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고지대에서 등반할 때는 무게 이론스도 중요합니다. 등반가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칫솔 손잡이까지 잘라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리 씨는 정상 등반에 프리스비를 꼭 챙기기로 했습니다. 로리 씨는 등반 내내 이 묘기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정상에서 완벽하게 프리스비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했겠죠. 이 순간이 바로 그의 영광의 순간, 명성을 얻을 기회였죠. 그렇게 많은 준비와 훈련, 그리고 몇 주간의 등반 끝에 가방에 프리스비를 넣고 로리 씨는 기록을 세울 그 던지기를 준비했지만 거대한 돌풍이 프리스비를 낚아채버렸습니다. 프리스비가 그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곧장 티베트로 날아가 버렸고 그는 제대로 던지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프리스비는 국제적인 쓰레기 문제가 되어버렸죠. 에베레스트 정상의 바람은 시속 90마일이 넘게 불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은 너무 강해서 등반가들을 산에서 문자 그대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리 씨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서 플라스틱 원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리케인 속 종이 비행기처럼 불가능했죠. 결국 모든 게 엉망이었고 로리 씨는 나중에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중국 정부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생각은 없었고 가능하다면 제 프리스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프리스비를 따라 중국에 가는 건 불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로리 씨는 최초의 미완성 세계 기록, 즉 원래 착지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한 가장 높은 프리스비 던지기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식 기록 인정을 받으려면 계획한 일을 실제로 완수해야 합니다. 로리 씨의 프리스비는 손을 떠나자마자 바람에 휩쓸려 티베트로 사라졌고 그는 이를 제어하거나 거리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그 기록을 주장합니다. 솔직히 누가 실패한 프리스비 던지기를 반박하려 에베레스트에 오르겠습니까? 공식 기록 책에는 아마도 가장 비싼 쓰레기 투기 사건이라는 항목이 없을 겁니다. 저는 중국 국경 순찰대가 티베트 어딘가에서 무작위로 프리스비를 발견하고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고민하는 상상을 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해발 15,000피트에서 수상한 플라스틱 원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 발자국이나 차량 자국이 없고 원반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온 것 같다는 표현은 보고서에 처음 쓸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로리의 프리스비 실패는 우스웠지만 그는 등산 장비를 착용했고 묘기로 인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목록의 마지막 기록에 다 왔습니다. 그 일로 다른 등반가들이 위험에 처했고 인터넷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8세의 네덜란드 출신 익스트림 운동선수인 윰 호프는 고산 등반의 모든 규칙을 거스르는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수천 달러짜리 특수장비로 몸을 꽁꽁 싸매고 있을 때 윰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반바지와 신발만을 착용한 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홍보용 쇼라고 생각하기 전에 윰 호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동기부여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미친 생각을 하게 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스맨으로 알려진 윈은 이미 얼음 밑에서 수영하거나 온몸이 얼음에 닿은 채로 오랜 시간을 버티는 세계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핀란드에서 맨발로 얼음과 눈 위를 하프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이 남자는 수십 년간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윈처럼 추위에 강한 사람도 반바지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건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잖아요. 여기는 기온이 항상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실제로 당신의 눈물을 얼릴 수 있는 산입니다. 윈의 계획은 그가 윈 호프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호흡 기술, 명상, 그리고 점진적인 추위 노출을 결합한 것으로 그는 이 방법이 인간의 몸이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정신적 준비만 한다면 여름 바비큐 파티에서 입을 만한 옷차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수염난 네덜란드 남자가 베이지 반바지와 빨간 머리띠를 하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나타나면 셰르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그를 해변 휴가 중 길을 잃은 관광객쯤으로 여겼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윈이 처음에는 실제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그는 반바지와 샌들만 신고 약 22,000피트에 위치한 캠프 2까지 등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높이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 정상보다도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캠프 2에서도 완전 보호 장비를 착용했지만 윈은 아이젠 착용을 위해 부츠를 신기로 했습니다. 아이젠은 등반가들이 얼음을 잡는 데 필요한 금속 스파이크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반바지만 입은 채로 더 높이, 더 위험하게 데스존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산이 아이스맨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약 24,300피트에서 윈은 동상으로 인한 발 부상 때문에 등반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것으로 명성을 쌓은 그 남자가 결국 극한의 추위에 의해 패배한 것입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목표 지점에서 약 4,600피트 부족한 곳에 멈췄습니다. 수년간 얼음 목욕, 호흡 훈련, 정신 단련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는 인간 의지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닥터 캠 캄런은 정형외과 의사로 실제로 에베레스트에서 동상에 걸린 등반가들을 구조했고 저천증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는 윈이 시도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모두 봤지만 그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런 환경에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적이 없으며 윈의 시도가 동상으로 끝난 이후 앞으로도 시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윈의 부분적인 성공이 사실 양쪽 주장을 모두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인간의 몸은 엄청난 추위도 견딜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도 가지 못하는 곳까지 반바지 차림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또한 에베레스트 산이 당신의 호흡법이나 세계 기록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고 결국 산이 항상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윈의 반바지 도전 실패도 2024년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보유자는 등산계를 영원히 추방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미국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데빈 르베스크가 정상에 올랐으며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잠없이 등반해 결국 정상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지쳤고 다른 등반가들과 안전 로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그가 세계 정상에서 무엇을 할지 기다렸고 그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탁구대 몇 개 정도 크기의 정상에 서 있고 주변에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지친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뇌의 산소가 부족하면 간단한 일도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똑바로 서 있으려 애씁니다. 그들은 손가락이 추위로 마비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사진 몇 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짧게 기도를 올리고 생사가 걸린 하산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초를 세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머무는 매 순간 살아서 내려올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기는 체조를 할 곳이 아니지만 데빈은 달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그리고 해발 29,032피트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곳에서 데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최초로 백플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산 커뮤니티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레딧 스레드에는 그를 광대부터 더 심한 말까지 부르며 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데빈이 백플립 착지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로프 바로 옆에 내려왔습니다. 한 번만 잘못 착지했어도 모든 등반가들이 생명을 의지하는 고정 로프를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죠. 둘째, 데빈은 등반으로 지치고 저산소증이었습니다. 뇌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몸이 말 그대로 멈춰가고 있을 때, 이럴 때 고개는 옳지 않습니다. 전문 체조 선수도 몸이 안 좋을 땐 백플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빈은 생존 모드에서도 백플립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정말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데빈은 곧바로 자신의 새로운 세계 기록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브랜드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정상에서 마치 자신의 개인 체육관인 것처럼 행동했고, 산과 그곳을 오르다 목숨을 잃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셜 플랫폼에 이 업적을 올리기 시작했고, 경외심을 가져야 할 순간을 소셜미디어 홍보용 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해서 아웃도어 잡지, 등산 포럼, 심지어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원정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등산 팬들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에베레스트에서 잘못된 점입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존중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배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든 무모하다고 생각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데빈 르베스크의 백플립은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기록이 되었고, 소셜미디어 문화와 안전, 그리고 산에 대한 존중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게 용기 있게 사세요.